오늘 알아볼 것은 미미된 댓글입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미미된 댓글과 웃긴 댓글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9.11 때 건물 위쪽이 비행기 충돌한 건데 왜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진 건가요? 님 머리 존나 세게 쳐볼까요? 주저앉나 안 주저앉나? 이런 웃긴 댓글은 차고 넘치지만 미미된 댓글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럼 미미된 댓글의 예시는 뭐냐? 자,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그건 새돌이도 마찬가지 아니냐입니다. 2016년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 중에 전 세계가 주목했던 건 이거였죠.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이세돌 대 알파고. 바둑의 심볼이었던 이세돌과 당시만큼은 대중들에겐 생소했던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결이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세돌의 완승을 점치고 있었죠. 기계를 어떻게 믿냐 이 말이야. 자고로 바둑이란 인간의 날카로운 직감이 판을 가르는 것이거늘. 이세돌 본인도 많이 내줘봤자 3대2고 4대1이나 5대0으로 승리하지 않을까 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뚜껑 따보니까 알파고의 기세는 어마어마했고 손쉽게 1국에서의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1국에서의 패배는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얕잡아보고 방심해서 진 거라 칠 수 있잖아. 근데 말이죠, 2국에서 마저 알파고가 압승을 거두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때문에 인터넷에선 야, 특이점이 오긴 오는구나. 나는 이럴 줄 알고 울트론 님님님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절드리고 있었음 와 같은 비관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죠. 이세돌 구단 최악의 실수.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 허나 한 사람이 여기에 묘수를 냅니다. 알파고 족밥아리냐? 그냥 망치로 깨부시면 끝임. 오, 그럴듯한데? 그건 새돌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아, 그러네. 약간 초딩스러운 발상을 그대로 돌려먹인 이 댓글 2016년의 드립도르감이었죠. 당시 이세돌 대 알파고발 밈이 진짜로 많았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밈은 그건 새돌이도 마찬가지 아니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토트넘 감독 메시 봉쇄법 알아. 총 쏘면 돼. 그건 새돌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림쟁이를 괴롭히는 방법. 달궈진 인두로 허벅지를 지진다. 그건 새돌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의외로 직장 상사한테 하면 실례인 행동. 톰스톤 파일 드라이버. 그건 새돌이한테도 마찬가지 아니냐? 같이 뭔가 의외의 묘수를 선보일 것처럼 말해놓고 너무 보편적인 파괴 방법이 나올 때 이세돌도 항상 함께 소환되고 있다는 거. 자, 보통은 이렇게 킹반인들의 킬링 드립이 그대로 밈이 되고 나지만 유명인들이 남긴 댓글엔 원체 눈이 많이 쏠리다 보니 쉽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곤 해요. 그 중에서도 세계국급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긴 댓글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팩토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리얼크크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누가 남겼냐? 최근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중앙수비수로 이적한 호날두죠. 축구 쪽에선 메호대전이 오랜 기간을 이어온 클래식 떡밥이었을 정도로 메시와 호날두는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라이벌이 없죠. 우리나라에서야 19년 7월에 일어난 날강도 사태로 인해 메시 우승으로 확실하게 결론 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오갔거든요. 그럴만도 한 게 10년간 발롱도르를 양분했던 사이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론은 그래도 역시 메시다 쪽으로 쏠렸어요. 이게 결과로도 드러났던 게 2021년에도 메시가 발롱도르 타이틀을 가져가며 역대 스코어가 7대5로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져 버렸거든요. 심지어 호날두는 2등도 아니고 6등에 랭크되며 아깝다고도 못할 수준이었던 거야. 아, 이거 배 아프겠는데? 실제로 발롱도르를 주최하고 있는 프랑스 풋볼의 편집장 파스칼 페레가 호날두가 나한테 말했는데 걔 메시보다 발롱도르 많이 받고 나서 은퇴하고 싶대 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호날두가 이에 바로 반박합니다. 개구란 이응. 나는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팀만을 위해 뛰는 거고 정당하게 수상한 선수들이면 항상 축하해줄 거임. 내 이름 팔지 마셈 라고 말이죠. 아, 그렇지. 이게 스포츠 정신이죠. 당시에 막 이렇게 다른 선수를 까내리고 호날두를 억지로 치켜 세우는 글도 있었는데 이런 글 쓰는 애들은 반성해야 돼. 호날두 본인은 딱 겸손한데 오히려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니까. 때문에 호날두가 여기에 댓글을 하나 남깁니다. 뭐? 메시가 나에 비해 한참 아래고 사실상 나한테서 발롱도르를 훔쳐간 꼴이라고? 팩토스. 응? 놀랍게도 말이죠, 호날두는 바로 직전에 했던 인터뷰를 자기 자신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타 선수를 까내리고 자신을 억바하는 글에다가 리얼킥킥이란 댓글을 달아버린 겁니다. 이게 뭐야? 지금부터 호카콜라가 호카콜라한테 반박 들어갔나요? 호날두가 우리나라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깎여나간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아무리 질투가 난다 해도 그렇지 이런 억바 글에다가 자신이 직접 팩토스란 댓글을 남기는 건 솔직히 말해 너무 쏘임배잖아요. 때문에 팩토스는 오히려 호날두를 안이 꼽게 보는 사람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 호날두를 조롱하는 글이라도 올라오면 온통 팩토스로 도배가 되기 일쑤였고,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축구 관련 커뮤니티에선 리얼키키 대신 팩토스를 사용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거.
축구 얘기 나온 김에 축구 관련 댓글 밈 하나 더 볼까요? 자,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딩요 엄마로 속겠다입니다. 정확히는 엄마가 아니라 M이긴 한데 좀 순화해서 말할게요. 현재는 은퇴했으나 축구계의 전설로 남은 선수 호나우지뉴. 근데 우리나라에선 호나우딩요라고도 많이 불리죠. 아무튼 그와 메시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유명한데 2014년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훈련을 마친 뒤 스타디움을 빠져나가는 중에 몇몇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난입하여 선수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요. 그러던 와중 퇴장하고 있던 메시 선수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그는 바로 호나우지뉴. 메시 선수에게 악수를 건네고 기도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이며 두 사람 간의 우정을 왜 끌려가지? 리오넬 메시가 경기장으로 난입한 팬을 호나우지뉴로 착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에? 사람이 호나우딩요가 아니라고요? 아니 너무 닮았는데? 딩요 엄마도 속겠다. 이렇게 딩의 속이 만들어진 겁니다. 단어 선택이 좀 거칠긴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감없이 표현한 꼴이라 큰 인기를 얻었죠. 헐, 저거 딩요 아니었음? 속으신가 보니 딩요 어머님이시군요. 때문에 해당 밈은 너무 똑같이 생긴 둘이 있을 때 땡땡 엄마도 속겠다라는 식으로 쓰이게 되었죠. 도플갱어라는 말과 그대로 대치가 되는 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너무 잘 만들어진 가짜에도 야 이건 딩요 엄마로 속겠는데? 라며 뜬금 소환을 하기도 하고요. 그건 그렇고 이 가짜 딩요는 뭐하는 양반이냐? 그의 이름은 Robson Oliveira. 이며 호나우지뉴와 닮은 외모를 이용해 이미테이션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검증된 가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메시에게 다가가니 딩요 어머님은 몰라도 메시는 깜빡 속아 넘어간 거죠. Robson Oliveira. 가 회상하기로는 메시가 자신을 진짜 호나우지뉴로 착각해서 형 뭐 그렇게 뛰어오기까지 해 라고 했다더라고요. 이때 얻은 인기에 힘입어 2017년에는 호나우지뉴 본인과 만나기도 했다는 거. 아무튼 그렇게 활발히 쓰여오던 딩의 속이었으나 2020년 말 밈의 뿌리가 되는 호나우지뉴의 어머님께서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며 해당 밈을 사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장례식 때 리플레이할 만큼 좋은 드립이 하나 얻어걸려 그대로 밈이 되곤 하는데 이런 기깔나는 드립을 여러 뽑아낸 양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중 한 댓글은 밈이 되었고요. 자, 네 번째로 알아볼 것은 토피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당시 밈 풍조가 어땠는지 해당 연도에 유행한 밈들을 살펴보자면 하와와 여고생장, 그치만 오니짱, 업계 포상, 오펜무, 지옥도였습니다. 다 제 초창기 영상인데 어쩌면 제가 떡상한 이유도 이 감성을 이해하려는 킹바린들 덕이 아니었을까? 이 풍조에 따라 당시 만들어지던 유머 게시글도 지옥도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떤 만화도 그러했습니다. 어이 언나, 지금 내년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는 있는지 대체 뭐하는 괄호치고 웃음. 이런 대사가 줄비한 저세상 감성의 만화였거든요. 이러한 역겨움의 범람에 지친 한 사람이 달았던 댓글이 바로 애들 같은 것만 가져오는 거 진짜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 내가 모르는 토피아라도 있냐? 진짜 펀해도 새로운 걸 가져오네. 바로 드레이븐저의 토피아였던 거죠. 당시 풍조를 그대로 관통하기도 했고 이후로도 만들어진 밈들을 보면 안녕하살법, 우효, 약꿀벌, 본인 방금 땡땡하는 상상함, 가슴이 웅장해진다 등등 토피아에서 방금 꺼낸 듯한 따끈따끈한 밈들이 쭉 생겨났기 때문에 이후로도 신나게 쓰였고 인터넷이 발달한 탓에 여전히 상상을 뛰어넘는 같은 것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밈이죠. 어쩌면 진짜 존재하는 곳일지도. 아무튼 요 댓글 한 방으로 드레이븐이란 유저는 드레이븐 좌가 되었고 이후로도 많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두려운 것은 같음 그 자체가 아니야. 같음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라. 자, 보통은 이렇게 재치 있거나 놀릴 거리가 있는 덕에 모두의 머릿속에 남아서 밈이 되잖아요. 허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개 같은 감정을 하나로 남겨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알아볼 것은 땡땡TV 수위 실화냐입니다. 새끼들 무슨 저그도 아니고 삭제해도 끝이 없어. 다들 아시겠지만 요건 스팸 댓글에서 비롯된 밈입니다. 사실 사람 드나드는 곳 어딜 가든지 스팸 댓글은 있지만 이 모시기TV 스팸이 밈이 될 만큼 기억에 남은 이유는 역시 물량빨이죠. 대형 채널 소형 채널 안 가리고 조회수 쬐끔이라도 나온 영상 어딜 가도 얘네가 보이거든요. 이런 영상 보면 땡땡TV 역행들 생각남. 크크 진짜 수위 쩌는데. 아니 거기 뭐하는 사이트예요? 왜 이딴 영상을 보고. 요 광고 댓글들이 진짜 미묘하게 열받는 포인트들이 많은데 일단 야민정음을 극한으로 적는다는 거, 이건 채널의 금지 단어를 피하기 위함이죠. 이 새끼들 쓰는 꼬라지 가만 보면 아랍어까지 쓴다니까. 또 대놓고 광고로 보이기 싫어서 그런지 금원씨, 펠창, 잼민이, 내 인생이 레전드, 찐텐 등등 이런 밈을 어설프게 섞어놓습니다. 그리고 유튜버가 하나하나 확인하기 힘든 답글에까지 적어가며 광고를 갈기죠. 이거 지우는 거 너무 힘들어. 유튜브 X년들아 광고 좀 막으라고. 계속 지워지는 거 보니까 잘 막는 듯. 리얼 크크. 내가 막은 거임.
자, 빡치는 광고가 그대로 밈이 된 사례는 많죠. 예를 들자면 기적의 검에 죄송합니다 혹은 히오스 스팸 문자가 있을 테고요. 이 땡땡TV 스팸 또한 어딜 가나 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그대로 써먹기도 합니다. 특히 땡땡TV 수위 실화냐? 라는 댓글이 초창기에 제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를 패러디하는 거죠. 뭐 상자TV 수위 실화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더라도 유튜브가 아직도 이런 스팸을 못 잡고 있는 탓에 여전히 유튜브 곳곳에서 별별 스팸을 마주할 수 있는데 덕분에 다들 너무 많이 접하고 지내서 그런지 진짜 적절하게들 패러디 하더라고. 아니 소배 액팅은 또 뭐야 새끼끼들아. 현직 아이템 꽉 삐끔 밈 주무르는 거 볼 사람. 나도 거기 자주 놀았었는데. 소비에트 진짜 추천. 나? 우리 또 보죠.